반갑습니다. 통일 콘서트 이번 주 방송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담긴 통일 콘서트 내용에 대한 특별 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권방송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소개하실까요? 네, 오늘 황선의 통일 콘서트는 네. 신은미 황선의 통일 콘서트를 둘러싼 청와대의 그 바쁜 움직임이 담겨져 있는 김영한 비망록 이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돼서요. 저희가 네. 초대 손님으로 변했고 우리 초대 사회자. 네네. 초대했어. 네, 권호역의 통일 콘서트로 네. 바뀌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 또 해주실. 통콘에 매번 출연하고 있는 문경환입니다. 신은미 황선 통일 콘서트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걸 가지고 제가 대담집을 썼거든요. 네. 책이 잘 팔릴 것 같아서 워낙 그때 전국적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쉽진 않더라고요. 채널에 방송에도 나오는데 그 책이. 아 그렇습니까? 네. 창고에 한 700권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자, JTBC가 국 김영한 민정수석 가족에게서 건네받은 비망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정윤의 문건파동, 세월호,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곳곳에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청와대가 통일 토크 콘서트 2014년에 진행된 행사입니다. 토크 콘서트 행사 직후부터 개입한 정황이 이 비망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19일 통일 토크 콘서트가 처음 열리지 않습니까? 이때 21일 날, 그러니까 이틀이 지나서 TV조선에서 7시 뉴스부터 지상낙원 보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 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다, 이 발언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자막이 나갔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2일부터 이 비망록에 통일 콘서트 관련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2일에 그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에 따르면 그 메모 형태로 황선 신은미 토크 콘서트 장소 제공 관련 조치요, 이런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콘서트 장소 제공에 대해서 뭔가 관련 조치를 하라는 건데, 이 얘기는 결국 장소 제공을 못하도록 막아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시에 실제로 그 예약된 콘서트 장소가 불어대서 계속 바꾼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원래는 서울, 뭐 광주, 대구, 부산, 익산 이 정도에서 좀 신은미 선생님과 함께하는 통일 토크 콘서트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신은미 선생님 또 단독으로 하는 그 강연이라든지 이런 건 또 더 많은 지역에 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사건이 비화되면서 전국적 문제로 좀 종편에서 얘기하면서 몇 군데 좀 확정돼 갖고 이미 포스터로도 다 나가고 그 예매까지 한 이런 상태인 곳에서도 장소가 좀 다시 철회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와 혼란을 조성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부산에서 원래 부산 상공회의소 그 장소를 좀 빌렸었고 확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도 다 예매를 한 상태였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원래는 경북대에서 좀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경북대에서 좀 무리스럽다 이렇게 또 요청을 해왔고, 그리고 대구 뭐 YMCA 이런 데서로 다시 바꿀 좀 과정에서도 또 뭐 기독교인들이 반발할 것 같다. 뭐 이런 논리로 또 다시 이제 장소가 안 되면서 이제 예술극장 한 군데에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익산에서도 원래는 원광대학교에서 좀 진행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원광대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거의 진행하는 거의 직전까지 이 장소 문제 때문에 사실상 뭐 조선일보 이런 데서도 총장실로까지 전화가 오고 계속 할 거냐 뭐 이런 약간의 협박성 질의 그 전화라든가 이런 하여튼 외압이 좀 거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미 선생님 같은 경우 대전에서 또 강연하기로 했었는데요. 뭐 은행 건물에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신은미 선생님이 강연을 하면 그때 이제 다른 행사랑 같이 좀 진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중간에 이제 신은미 선생님 강연을 넣고 하면 전체 행사에 전기를 다 끊겠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할 수밖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신은미 선생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분들이 전부 이렇게 겁을 먹고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철회하는 과정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높은 곳으로부터 압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예매하고 다 취소하고 이런 과정까지도 좀 감내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단순히 그 경찰 정도 수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게 아닌 걸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네. 그 이후 25일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조계사 황선 장소 제공 경위 조사 후 조치 가로 열고 자승 이런 자승은 표현이- 총무원장이잖아요. 그렇죠. 조계사 총무원장이죠. 그래서 조계사 쪽에 왜 장소 제공을 했는지 이걸 이제 캐물어라 뭐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일부 종북인사 신은미 동영상 내림 땡땡건 당시 이념 성향 미처 못 챙김. 그래서 통일부에서 원래 그 신은미 선생님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었어요. 북한 소개하는 영상을. 그 영상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거를 급하게 내렸다는 거죠. 네. 내리면서 이 영상 제작 당시에는 이 이념 성향을 미처 못 챙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까지 제공을 한 거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네, 그다음 12월 12일 비망록에는 익산 통일 토크 콘서트 당시 사제 폭탄 테러를 가했던 학생의 이름과 신상도 적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15일 그 종북 콘서트 국민 혼란 초래 왜곡이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종북 콘서트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던 그 날이기도 하죠. 15일 날 메모에 나온 내용이 그날 그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으로 나타났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신속하게 적응이 되네요. 예. 수첩에 적혀 있으면 그대로 읽는. 15일 이후로 그래서 기류가 변하고 실제 구속까지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뭐지 언론의 호들갑은 뭐 11월 딱 그 21일 이때부터 좀 시작이 됐다고 해도 경찰과 검찰 쪽에서 좀 적극적인 반응이라든지 그 눈에 띄는 반응은 12월 중순 이 박근혜 씨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좀 확실히 달라졌다고 기억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을 했죠. 네네. 종북 콘서트 때문에 이제 국론이 분열되고 이제 혼란이 가중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몇 이 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뭐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박근혜 씨의 말투라기엔 너무 논리적인 글 한 완벽한 문장으로 비문이 아닌 완벽한 문장으로 좀 진행이 됐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막 대면에서 뭔가 회의하고 이런 거 되게 꺼린다 이랬는데 이때는 되게 특이하게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서 본인이 그렇게 장문에 어떤 이렇게 모두 진술 이런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15일 이후에 요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제 검찰 경찰의 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신은미 선생님도 12월 15일 요 발언 이후에 소환 조사 구체적으로 소환 조사를 다니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이제 구속까지는 뭐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속해야 구속 검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임 선생님도 그때 검사에게 들었던 얘기죠. 내 위에 총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검찰 조사 받으면서 실제 어떻게 뭐 느끼신 게 있으세요? 검찰 조사 받으면서요. 전 엄밀하게 얘기하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각자 저한테 물어봐야 할 것을 다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 질문에 묵비하겠습니다. 라든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정황을 다 써야지 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검사에 가서는 신원과 관련한 질문 말고는 하나도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신원이 뭐 생년월일, 뭐 네네. 가족관계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맞는지 뭐 이런 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은 바가 없죠. 질문이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신기하네. 그리고 이제 기소될 때의 조사서나 이런 것도 경찰 조사서가 그대로 갔다고 보면 됩니다. 별로 조사의 의지나 의욕도 별로 느낄 수가 없었어요. 느낄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그곳에 좀 머물다가 오는 몇 차례 가지도 않았지만 머물다가 오는 편이었고
그곳에서의 부장검사, 저를 담당한 부장검사, 지금은 공안부서에 있지 않습니다. 지방으로 갔는데, 기소 직후에 지방으로 갔는데, 그 이제 부장검사의 워딩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도 이 사건이 구속까지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상부랑 이제 생각이 다르다, 자기는. 이런 건데 그 상부에 대한 직접적 표현으로 기춘 형님과 황 장관의 뜻이 그런 걸 어떡하겠냐. 예, 기춘 형님과 황 장관.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저를 맡았던 변호사들한테도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것도 정말 검사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다. 그런 자체가 것들을 한 것도.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 이건 뭐 약간 책임 회피, 면피성 발언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이 사실 그때도 들으면서도 그게 뭐 면피성 발언이기만 하겠냐. 물론 그런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이러려고 검사했나 이런 자괴감이 그때 검사들한테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지금 이 비망록하고 이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죠? 증거를 찾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2년 전 일이긴 한데요. 콘서트를 향한 전국머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진행고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1일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보도가 나왔죠. 지상 낙원 뭐 이런 자막들, 뭐 종북 토크쇼 이런 표현도 조선일보에서는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와 TV조선에서 계속 이 내용을 반복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채널 A, MBN, YTN 이런 데들도 가세를 해서 거의 2달 넘게 온종일 이 내용들로 이제 도배가 됐죠.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모를 수가 없는 수준까지 이제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활빈단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는 봤습니다. 네, 이런 데서 이 황선 신은미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고요. 또 탈북자 단체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들은 뭐 이제 신은미 선생님의 발언이 있었죠. 뭐 탈북자들의 70~80%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네,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게 자신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이제 착수를 한 거죠. 수사 착수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여러 이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방해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막은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이 단체들이 사실 활빈단과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 반국가 교육 척결 국민연합은 사실은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거. 근데 이후에도 보니까 잦은 그 고소고발을 좀 주 업무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진보적 단체나 이런 인사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 사람들이 대행하고 있는 눈치예요.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진행을 했고 이후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성아트센터 여기서 결국 아트홀 이런 곳에서 결국은 하게 됐는데 경북대에서 불허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앞에 한 보수단체들이 한 200~300 정도 모였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활빈단 대표 같은 경우에 F킬러를 쏘면서 거기 불을 붙였어요. 화염방사기. 예, 화염방사 그걸로 그거를 좀 그런 과격한 시위를 좀 또 대구까지 와서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슨 익산에서 성당에서 토크 콘서트 직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시위를 한다거나 기자회견을 방해한다거나 물리적으로 이런 모습들도 있었고 물론 이후에 사제폭탄 테러도 있었지만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것은 사제폭탄 테러 이후에 굉장히 극비리에 저희가 보도 자료를 잘 뿌리지 않고 아는 언론사 몇 명한테만 미리 조금 주고 그 직전에 주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신변 보호 때문에 그 경향신문사 이 건물에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이 정보가 어떻게 보수단체한테 다 가서 이제 어버이연합이라든가 탈북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미 그 자리에 와서 진을 치고 건물 입구를 막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급히
옮겨서 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보 쪽에서 뭔가 도움이 있지 않으면 네. 알 수가 없는 것들 아닌가. 이 사람들이 조직되기 힘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던 중에 12월 10일 오후에 이제 익산 신동 성당에서 이제 폭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종편은 오히려 이제 테러범을 감싸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그런 논조로 이제 계속 보도를 했고, 그 다음 날 아침 곧바로 이 경찰이 황선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은미 선생님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요. 종편은 또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은 보수 단체는 고발하고 그거를 검찰은 이제 수사, 그걸 빌미로 수사를 착수하고, 그 전에 종편은 여론을 만들어 놓고, 이 세 조직의 어떤 모종의 카르텔이 형성돼 있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광기어린 종북 만연 사냥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12월 15일 이 수석 비서관 회의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 뭐 이런 발언을 이제 해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에 이제 불이 붙은 거죠.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이제 신민 선생님은 2015년 1월 9일에 국가원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추방돼서 지금 이제 국내 입국이 금지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황선 대표는 1월 13일에 구속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거의 한 2달간 이렇게 뭐 종북몰이가 온 언론에 도배가 되고 했었는데요. 그리고 청와대가 직접 나선 거죠. 이 판을. 자, 그래서 마녀사냥 뭐 이런 걸로 이제 구속됐고 종편에서 그렇게 떠들었는데, 정작 실질심사 때 검찰의 공소장에도 이 토크 콘서트가 주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공소장이 전체 분량이 한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는데, 그중에 16페이지 정도만 토크 콘서트 관련한 거였고, 그것도 기소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네. 이것을 좀 위치시켜 놨었고요. 그 외에는 저에 대해서 시비를 걸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좀 했다. 그래서 10년도 더 된 시 쓴 것이라든가, 이걸 이제 뭐 10년 더 된 거는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그 시를 다른 곳에다가 인용했다거나 다른 곳을 읊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부활되는가? 다시 해서 이제 그것들을 또 기소하는 경우들, 그리고 제가 진행한 방송 남북관계 전문 방송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들, 맞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방송 또 15개 정도를 또 기소를 하고 이렇게 좀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창고 대방출이다 이거. 여론몰이를 했고, 그걸 합리화시키려다가 보니까 이거 저거 다 먼지떨이식으로 다 해서 사건을 하나 만든 거죠. 만든 건데 그 사실 그 내용 하나하나도 보면 지금 뭐 다음 댓글이라든지 네이버 댓글 수준보다는 정말 세 발의 피 수준도 안 되는 표현력 이런 걸 갖고선 다 문제를 삼았던 거죠. 이적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랬습니다. 그 검찰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영상을 저희가 자주 보거든요. 소송 때문에. 근데 거기 요즘에 최근에 검찰의 그 박스 있잖아요. 파란 박스. 아, 네네. 거의 압수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쇼하는 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그때 황선 대표 자택 압수수색하는 영상 보면 또 그런 장면이 연출되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때 제가 압수수색을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신은미 선생님하고 저는 저녁 때 그 폭탄 테러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익산에 있는 지인의 한 아파트에 좀 몸을 숨기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찾아오고 이런 것도 너무 지금 끔찍한 상황이었어서 전화기까지 끄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를 켜보니까 새벽 6시부터 언론사에서 폭발적인 그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 6시부터 우리 집 앞, 그 서울의 저희 집 앞에 아이들과 저희 친정 어머니만 계시는 그 집 앞에 방송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 계시냐,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다는데 뭐 지금 막 뭐 심경을 묻는 그런 전화를 저한테 막 준 거였고요. 그때 압수수색한 인원도 인원이지만 압수수색한 그 경찰력보다 더 많이 온 것이 생방송 차량과 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생방송 차를 끌고 와서 저희 집 압수수색하는 걸 생방으로 내보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저희 친정 어머니만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이 그 빈 상자를 들고 나온 네, 겁니다. 거기서 USB 하나와 뭐 옛날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켰고 그걸로 구속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됐지만 실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1심에서는 관련 사항이 전부 무죄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무죄 판결 취지. 네, 북의 어떤 체제를 고무찬양했다. 노골적으로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원심에서는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저희 재판에서 모든 그 토크 콘서트의 동영상을 전부 다 돌려서 본 결과 북한의 무슨 핵심 사상에 대해서 옹호한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도 무슨 그곳의 정치 체제나 이런 것보다는 뭐 그냥 북쪽 주민들 만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서 좀 전한 거 정도. 그리고 북한의 뭐 휴대전화 보유 대수가 250만 대가 넘었다고 하더라라거나 북한 맥주가 좀 맛이 있다. 뭐 대동강물이 맑다 이런 류는 사실 이미 뭐 거짓도 아니고 이미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진 사실인 점. 뭐 그리고 탈북자 관련 발언도 탈북자를 좀 적대한다거나 어떤 명예를 훼손하자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탈북자들의 갖는 이질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 그리고 그 외의 것들도 사실 뭐 거짓말을 하려고 했다거나 고무찬양하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한 이야기 꾸며서 얘기했다, 의도적으로 꾸며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이게 여행 정보였는데. 네. 북한 여행 정보였는데 그 북한 핸드폰 문제, 뭐 맥주 맛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그 톡콘서트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뭐 채널 A든 뭐 종편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나왔어요. 네. 그런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요즘은 뭐 다 나온 얘기고 뭐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통일부에도 뭐 북한 핸드폰 현황 이런 것들은 통일부 자료로 다 나오는 몇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250만 대가 이제 사실 몇 년 전 얘기였고요. 지금 이제 300만 대, 400만 대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에 국정원 쪽에서는 350만 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네. 뭐 맥주 얘기야 지금 주류 언론들도 많이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해외에서 해외 기자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뭐 참 민망하죠 사실. 자, 비방록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 비방록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사안이 이제 정윤회 문건 유출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핵심인데 그래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이제 청와대가 공작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비선 실세 논란을 듣기 위해서 종북몰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고 신의미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하신 것 같아요. 언론을 동원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종북몰이를 했다. 당시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그리고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종북몰이의 주체가 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신데 비방록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근데 굉장히 청와대 지금 뭐 국정조사에 나와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자기는 한 것도 없고 기억하는 것도 없고 거의 백치 상태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그 비방록을 보면 청와대가 얼마나 바빴는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정말 많은 그 국민들을 사찰하고 많은 단체들을 사찰하고 사실 공안기관의 장처럼 그 청와대 비서실이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비선 실세와 관련한 의혹이 비로소 불거지던 때였는데 이것을 덮기 위해서 정말 사력을 다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 비방록을 보면서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때 그 12월 15일 날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해서
종북 콘서트를 운운하고 있을 때 많은 언론이나 국민들은 정윤회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엉뚱하게도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전날 되게 주요한 뉴스나 이런 의혹으로 정윤회 문건 사태가 계속 보도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이제 종북 콘서트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비망록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종북 토크하고 화살표하고 통진당 해산 찬성 여론 변화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좀 포석으로 썼던 것 같아요. 종북 토크쇼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이 종북몰이를 하면서는 일단은 통합진보당 해산이 사실 굉장히 무리스러운 거였잖아요.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런 마녀사냥의 와중에 통합진보당 해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이 형성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정윤회 문건 사건, 십상시, 황간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이렇게 묻어버리는 이런 걸로 해서 저희 콘서트에 이들이 주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써먹지 않았나 이렇게 확신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오늘 방송 통해 가지고 이 비망록 김영한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온 그 완벽한 문건 또 완벽한 명칭은 없었지만 지금 2014년에 전개됐던 이 일련의 사건과 발언과 이런 걸 조합을 해보면 청와대가 총지휘했다는 거 거기에 핵심 지휘자가 김기춘이었다는 게 확인됐네요. 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글쎄 지금 이제 12월 달에도 제가 조선일보와의 민사소송과 그리고 지금 이 국가보안법상 항소심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네. 진행이 돼서 이러한 사건들과 이런 그 다시 좀 새로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게 있어서 저희 재판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들과 또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후에 이렇게 자료를 다 좀 더 추가를 해서 뭔가 법적인 이런 대응도 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통일토크 콘서트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담긴 통일토크 콘서트 관련한 지시 그리고 지침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추측해보는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자 통일토크 콘서트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